침묵하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째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일까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고방식, 그리고 똑같은 좌절감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끄럽게 외칠 때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설명할 때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해나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침묵에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바로 자기인식, 깊은 자기성찰,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살아 숨쉬는 우리 내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증명된 명백한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정보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 침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는 법을 익히는 사람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방어하는 데 모든 힘을 소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다른 의견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이협을 감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정제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정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이 집중력, 장기적인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목표 추구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폭발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때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진전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두가 잠든 자정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해가 뜨기 전 헬스장에서 땀 흘릴 때, 시끄러운 화면 대신 조용히 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규율과 절제는 본질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오해받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두십시오. 추측하게 하고 의심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과정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과정을 굳건히 믿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힘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포효하지 않습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실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박수갈채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실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중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가십 또는 무의미한 방해 요소에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뉴런 하나하나씩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변화, 당신 존재의 세포 수준에서의 깊은 변화를 원한다면 옥상에 올라가 당신의 목표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조용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뇌 기능에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당신의 몸을 단련하십시오. 잘 훈련된 신체에 잘 훈련된 정신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과가 당신을 대신하여 소리를 내도록 하십시오. 훗날 사람들이 요즘 어디서 뭘 했어? 왜 그렇게 조용했어? 라고 물을 때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그때쯤이면 당신의 행동이 이미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이뤄낸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조용해질 때, 즉 스마트폰 알림도, 대화도, 배경소음도 없을 때 우리의 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하게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인에게 반응할 때 쓰는 회로가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 장기적인 비전 수립, 정체성 통합, 그리고 감정 처리. 다시 말해, 당신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때 당신의 뇌는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에 결코 접근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이 수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침묵은 내면의 재조정을 위한 매우 능동적인 신경생물학적 공간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세상에 반응하고 알림을 쫓고 자신을 방어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할 때 당신은 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혼돈과 맞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허둥대는 대신 진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태, 당신 뇌의 가장 진보된 부분이 마침내 일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명확함, 방향성, 그리고 진정한 자아는 소음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 마음의 깊은 구조 안에서 뉴런 하나하나가 연결되며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 선한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함정이자 생리학적인 오해입니다. 당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동기부여를 이끌고 행동을 강화하는 바로 그 시스템은 타인의 관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진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성급하게 세상에 알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거짓된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고 당신의 습관이나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인정을 받기 위해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불태워버린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새벽 5시의 기상,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어려운 선택들, 그 어떤 외부적 보상 없이 오직 반복과 의지, 그리고 꾸준함을 통해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세상이 박수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이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것은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세상이 먼저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생물학적으로 한정된 자원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이 우리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무한정 공급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거나 쓸데없는 콘텐츠를 보거나 외부의 드라마에 정신을 팔 때마다 당신은 그 소중한 신경화학적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산만한 결정은 당신의 인지 에너지 예비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금이야말로 당신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압박감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동력으로 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박수갈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운동을 끝마쳤을 때,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 때, 포기하기 쉬운 순간에 계획을 지켜냈을 때, 당신의 뇌는 스스로에게 화학적 보상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을 포스팅하고 좋아요 100개를 받는 것은 그저 신기한 자극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중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시스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성공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해낼 때 당신은 동기부여의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신경가소성, 즉 뇌의 재편성입니다. 당신의 뇌가 쾌락을 산만함이 아닌 규율과 연관짓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스위치가 켜지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생물학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장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심리적, 생물학적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오해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달라지고 과거에 예라고 했던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시냅스가 변하고 신경이 재배선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의 세상은 그렇게 빨리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과거 버전의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질문하고 농담하고 심지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려 하고 과도하게 정당화하며 단지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과정을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진화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 마찰을 견뎌내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에 신경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의 미래 모습과 더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과거의 인연들에게 덜 이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시끄럽거나 영감을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종종 고립되고 방향을 잃은 듯하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결국 적응하고 마침내 당신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그 명확함이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행동신경과학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당신의 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뇌의 가소성, 즉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과 패턴과 구조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지탱할 구조, 즉 정해진 기상시간, 운동규칙, 깊은 업무를 위한 시간 블록을 만들 때 당신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체 훈련은 사치가 아닙니다. 정신적 집중,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침묵 속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덜 반응적으로 만들고 외부의 인정에 덜 의존하게 하며 의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함 속에 머무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에 접근하게 해주는 능동적이고 훈련된 상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인식하십시오. 진정한 정신력은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반대편에서 더 강해져서 나오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과정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승인과 인정을 추구하도록 조건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과정에 전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율성이 생기고 집중력이 날카로워지며 자신감이 자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균형을 당신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목표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의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연기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당신 자신만의 속도로 창조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침묵하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째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일까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고방식, 그리고 똑같은 좌절감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끄럽게 외칠 때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설명할 때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해나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침묵에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바로 자기인식, 깊은 자기성찰,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살아 숨쉬는 우리 내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증명된 명백한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정보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 침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는 법을 익히는 사람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방어하는 데 모든 힘을 소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다른 의견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이협을 감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정제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정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이 집중력, 장기적인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목표 추구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폭발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때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진전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두가 잠든 자정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해가 뜨기 전 헬스장에서 땀 흘릴 때, 시끄러운 화면 대신 조용히 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규율과 절제는 본질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오해받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두십시오. 추측하게 하고 의심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과정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과정을 굳건히 믿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힘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포효하지 않습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실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박수갈채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실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중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가십 또는 무의미한 방해 요소에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뉴런 하나하나씩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변화, 당신 존재의 세포 수준에서의 깊은 변화를 원한다면 옥상에 올라가 당신의 목표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조용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뇌 기능에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당신의 몸을 단련하십시오.
잘 훈련된 신체에 잘 훈련된 정신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과가 당신을 대신하여 소리를 내도록 하십시오. 훗날 사람들이 요즘 어디서 뭘 했어? 왜 그렇게 조용했어? 라고 물을 때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그때쯤이면 당신의 행동이 이미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이뤄낸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조용해질 때, 즉 스마트폰 알림도, 대화도, 배경소음도 없을 때 우리의 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하게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인에게 반응할 때 쓰는 회로가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 장기적인 비전 수립, 정체성 통합, 그리고 감정 처리. 다시 말해, 당신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때 당신의 뇌는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에 결코 접근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이 수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침묵은 내면의 재조정을 위한 매우 능동적인 신경생물학적 공간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세상에 반응하고 알림을 쫓고 자신을 방어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할 때 당신은 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혼돈과 맞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허둥대는 대신 진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태, 당신 뇌의 가장 진보된 부분이 마침내 일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명확함, 방향성, 그리고 진정한 자아는 소음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 마음의 깊은 구조 안에서 뉴런 하나하나가 연결되며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 선한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함정이자 생리학적인 오해입니다. 당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동기부여를 이끌고 행동을 강화하는 바로 그 시스템은 타인의 관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진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성급하게 세상에 알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거짓된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고 당신의 습관이나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인정을 받기 위해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불태워버린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새벽 5시의 기상,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어려운 선택들, 그 어떤 외부적 보상 없이 오직 반복과 의지, 그리고 꾸준함을 통해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세상이 박수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이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것은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세상이 먼저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생물학적으로 한정된 자원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이 우리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무한정 공급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거나 쓸데없는 콘텐츠를 보거나 외부의 드라마에 정신을 팔 때마다 당신은 그 소중한 신경화학적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산만한 결정은 당신의 인지 에너지 예비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금이야말로 당신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압박감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동력으로 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박수갈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운동을 끝마쳤을 때,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 때, 포기하기 쉬운 순간에 계획을 지켜냈을 때, 당신의 뇌는 스스로에게 화학적 보상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을 포스팅하고 좋아요 100개를 받는 것은 그저 신기한 자극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중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시스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성공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해낼 때 당신은 동기부여의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신경가소성, 즉 뇌의 재편성입니다. 당신의 뇌가 쾌락을 산만함이 아닌 규율과 연관짓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스위치가 켜지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생물학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장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심리적, 생물학적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오해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달라지고 과거에 예라고 했던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시냅스가 변하고 신경이 재배선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의 세상은 그렇게 빨리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과거 버전의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질문하고 농담하고 심지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려 하고 과도하게 정당화하며 단지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과정을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진화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 마찰을 견뎌내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에 신경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의 미래 모습과 더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과거의 인연들에게 덜 이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시끄럽거나 영감을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종종 고립되고 방향을 잃은 듯하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결국 적응하고
마침내 당신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그 명확함이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행동신경과학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당신의 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뇌의 가소성, 즉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과 패턴과 구조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지탱할 구조, 즉 정해진 기상시간, 운동규칙, 깊은 업무를 위한 시간 블록을 만들 때 당신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체 훈련은 사치가 아닙니다. 정신적 집중,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침묵 속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덜 반응적으로 만들고 외부의 인정에 덜 의존하게 하며 의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함 속에 머무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에 접근하게 해주는 능동적이고 훈련된 상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인식하십시오. 진정한 정신력은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반대편에서 더 강해져서 나오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과정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승인과 인정을 추구하도록 조건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과정에 전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율성이 생기고 집중력이 날카로워지며 자신감이 자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균형을 당신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목표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의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연기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당신 자신만의 속도로 창조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침묵하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째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일까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고방식, 그리고 똑같은 좌절감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끄럽게 외칠 때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설명할 때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해나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침묵에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바로 자기인식, 깊은 자기성찰,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살아 숨쉬는 우리 내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증명된 명백한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정보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 침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는 법을 익히는 사람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방어하는 데 모든 힘을 소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다른 의견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이협을 감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정제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정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이 집중력, 장기적인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목표 추구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폭발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때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진전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두가 잠든 자정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해가 뜨기 전 헬스장에서 땀 흘릴 때, 시끄러운 화면 대신 조용히 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규율과 절제는 본질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오해받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두십시오. 추측하게 하고 의심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과정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과정을 굳건히 믿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힘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포효하지 않습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실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박수갈채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실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중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가십 또는 무의미한 방해 요소에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뉴런 하나하나씩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변화, 당신 존재의 세포 수준에서의 깊은 변화를 원한다면 옥상에 올라가 당신의 목표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조용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뇌 기능에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당신의 몸을 단련하십시오. 잘 훈련된 신체에 잘 훈련된 정신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과가 당신을 대신하여 소리를 내도록 하십시오. 훗날 사람들이 요즘 어디서 뭘 했어? 왜 그렇게 조용했어? 라고 물을 때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그때쯤이면 당신의 행동이 이미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이뤄낸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조용해질 때
즉 스마트폰 알림도, 대화도, 배경소음도 없을 때 우리의 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하게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인에게 반응할 때 쓰는 회로가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 장기적인 비전 수립, 정체성 통합, 그리고 감정 처리. 다시 말해, 당신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때 당신의 뇌는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에 결코 접근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이 수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침묵은 내면의 재조정을 위한 매우 능동적인 신경생물학적 공간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세상에 반응하고 알림을 쫓고 자신을 방어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할 때 당신은 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혼돈과 맞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허둥대는 대신 진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태, 당신 뇌의 가장 진보된 부분이 마침내 일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명확함, 방향성, 그리고 진정한 자아는 소음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 마음의 깊은 구조 안에서 뉴런 하나하나가 연결되며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 선한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함정이자 생리학적인 오해입니다. 당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동기부여를 이끌고 행동을 강화하는 바로 그 시스템은 타인의 관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진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성급하게 세상에 알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거짓된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고 당신의 습관이나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인정을 받기 위해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불태워버린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새벽 5시의 기상,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어려운 선택들, 그 어떤 외부적 보상 없이 오직 반복과 의지, 그리고 꾸준함을 통해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세상이 박수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이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것은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세상이 먼저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생물학적으로 한정된 자원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이 우리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무한정 공급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거나 쓸데없는 콘텐츠를 보거나 외부의 드라마에 정신을 팔 때마다 당신은 그 소중한 신경화학적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산만한 결정은 당신의 인지 에너지 예비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금이야말로 당신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압박감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동력으로 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박수갈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운동을 끝마쳤을 때,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 때, 포기하기 쉬운 순간에 계획을 지켜냈을 때, 당신의 뇌는 스스로에게 화학적 보상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을 포스팅하고 좋아요 100개를 받는 것은 그저 신기한 자극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중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시스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성공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해낼 때 당신은 동기부여의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신경가소성, 즉 뇌의 재편성입니다. 당신의 뇌가 쾌락을 산만함이 아닌 규율과 연관짓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스위치가 켜지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생물학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장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심리적, 생물학적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오해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달라지고 과거에 예라고 했던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시냅스가 변하고 신경이 재배선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의 세상은 그렇게 빨리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과거 버전의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질문하고 농담하고 심지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려 하고 과도하게 정당화하며 단지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과정을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진화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 마찰을 견뎌내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에 신경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의 미래 모습과 더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과거의 인연들에게 덜 이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시끄럽거나 영감을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종종 고립되고 방향을 잃은 듯하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결국 적응하고 마침내 당신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그 명확함이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행동신경과학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당신의 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뇌의 가소성, 즉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과 패턴과 구조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지탱할 구조, 즉 정해진 기상시간, 운동규칙, 깊은 업무를 위한 시간 블록을 만들 때 당신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체 훈련은 사치가 아닙니다. 정신적 집중,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침묵 속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덜 반응적으로 만들고 외부의 인정에 덜 의존하게 하며 의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함 속에 머무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에 접근하게 해주는 능동적이고 훈련된 상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인식하십시오. 진정한 정신력은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반대편에서 더 강해져서 나오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과정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승인과 인정을 추구하도록 조건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과정에 전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율성이 생기고 집중력이 날카로워지며 자신감이 자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균형을 당신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목표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의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연기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당신 자신만의 속도로 창조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침묵하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째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일까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고방식, 그리고 똑같은 좌절감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끄럽게 외칠 때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설명할 때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해나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침묵에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바로 자기인식, 깊은 자기성찰,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살아 숨쉬는 우리 내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증명된 명백한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정보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 침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는 법을 익히는 사람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방어하는 데 모든 힘을 소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다른 의견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위협을 감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정제하도록